국내 증시에 대한 흐름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국내 증시에 대한 흐름들 오늘 썩 좋지 않게 끝이 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마이너스 33포인트 하락을 했었고요. 그래서 2920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종합주가지수 29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980포인트로 마감을 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양지수 모두 다 하락세들이 완연했었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코스닥의 마이너스 2.9%로 좀 더 큰 폭의 하락세들이 나타난 것으로 관찰이 되었었습니다. 조금은 중소형주들에게 더 골아픈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FOMC에서 매파적 기조가 이제 확인이 되었었고요. 그런 흐름들이 결국 국내 증시로 그대로 영향을 미쳤었던 그런 흐름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요인들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 투자가들은 오늘 시장에서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코스닥 지수도 1200억 정도 매도세를 보였었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 4800억 정도 매도, 코스닥에서도 엄청나게 좀 많이 매도했어요. 2400억 정도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좀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램 순매수세가 일단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건 비차익 물량이거든요. 전일에 많이 매도세를 시장을 끌어내렸던 것들은 이 차익 매도였었습니다. 근데 차익은 아직까지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매도 차익 거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흐름이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 비차익 쪽에서 물량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것들은 이게 비차익은 좀 의지를 가진 물량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차익은 의지가 없는 물량이고 비차익은 의지가 좀 사람의 의지가 개입된 물량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비차익에서 좀 들어오고 있다는 것들은 그래도 최근의 하락이 그래도 아주 좀 길게 가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좀 가능성들을 좀 내포하고 있는 그런 뜻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좀 잡아놨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금 이 증시 하락에서도 산다라고 일단 제목을 정했었거든요. 왜 그렇게 정했는지를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한 업종들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보시면은 전기전자 업종, 이 가운데 불쑥 올라와 있는 게 전기전자 업종이거든요.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언제부터 들어왔을까? 에 대한 흐름들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요 한 이틀 정도 매도세들을 좀 보여주긴 했었습니다만 이것도 매수를 했던 흐름상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때 당시 5천억도 매수를 했었던 흐름상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일단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한 14일 정도부터 매수세가 지속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14일부터 지금까지의 12월 14일부터 지금까지의 그 매수를 한번 살펴보면은 외국인들이 한 2조 3천억 정도 샀었거든요. 외국인들이 2조 3천억 정도 샀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봐야 돼. 여기서 보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12월 14일부터 이제 매수세들이 들어왔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 2조 5천억으로 나오네요. 자, 2조 5천억 정도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보였다. 라고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전기전자만 2조입니다. 전기전자만 2조예요. 오늘 시장에서도 하락을 하지만 또다시 전기전자를 샀습니다. 뭘 샀을까요? 종목별로 한번 살펴보면은 종목별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한번 볼까요? 하이닉스고요. 전기전자 업종에서 얘는 이 두 종목을 상당히 좀 많이 사고 있는 건 거예요. 오늘은 추정치니까 당일 건 아직 6시 반 돼야 확정치가 나오거든요. 아직까지는 추정치니까 확정치만 가지고 보면은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해서 지금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540억을 샀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어제자 기준, 오늘자 기준으로 일단 추정치를 한번 좀 보죠. 오늘 수급을 좀 분석을 해야 되니까 제가 좀 헷갈렸는데 1700억 정도 삼성전자 샀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1000억 샀습니다. 그럼 이 두 개를 합치면은 2700억이죠.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1800억 샀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확정된 수치고요. 종목에 대한 수치는
추정치기는 해요. 그만큼 외국인 투자가들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것들, 그것이 지금 좀 상당히 좀 중요한 요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까지 꺼져버리면 지수는 희망을 잃어요. 근데 그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외국인 투자가들은 전일에도 일단 6천억 정도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전일 사실 보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전일에는 현대글로비스 오버행 이슈가 있었었죠. 현대글로비스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것도 하나의 좀 투자 아이디어, 그 투자 이슈가 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전일에 그 블록딜 물량이 있었었어요. 블록딜을 하게 된 이유는 지금 대주주 지분율을 보시면 일단 지금 현재 기준이니까 이게 어제자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정의선 이제 회장이 23%, 정몽구 명예회장이 6.71% 가지고 있거든요. 이 중에서 정몽구 명예회장의 물량 전량과 정의선 회장의 물량 3%를 그대로 그 칼라일이라는 사모펀드 칼라일에 이제 넘겼어요. 10% 정도를 이제 다 넘긴 거거든요. 넘긴 이유는 이제 그 공정거래법에 의거해서 그 특수관계인지 포함 지분이 20%를 넘어가면은 넘어가는 기업들에 대해서 국내 계열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걸 금지한다라는 이런 법이 나왔어요. 원래는 이제 이게 30%였어서 이 글로비스에 대한 지분을 30%까지 줄였었는데 이번에 또 나오면서 20%까지 이제 또 줄이는 모습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 이제 좀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태그얼롱이라고 하는 계약 조건을 하나 걸었어요. 태그 언론에는 계약 조건을 걸었는데 이 계약 조건 한번 보시면 1대 주주가 보유 지분을 매각할 때 2, 3대 주주가 그것이 좋은 조건이라고 판단되면 1대 주주와 동일한 가격으로 팔아달라고 1대 주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자,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님, 당신이 주식을 팔 때 지분을 판다면 내 것도 같이 파세요. 같이 팔아줘야 됩니다. 라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칼라일 그룹은 이제 결국은 단기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들어왔다고 보기보다는 이제 좀 현대 글로비스의 성장성들을 보고 일단 좀 들어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이슈들이 좀 있었던 거고, 그리고 현대 글로비스에 대한 흐름을 이제 여기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면 대주주가 누군지 한번 좀 살펴보면은요. 정의선 회장이죠. 23%, 이제는 20%겠죠. 이제는 20%를 갖고 있는 정의선 회장이 이제 대주주입니다. 그러면 이제 현대 모비스와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지분 구조도 한 번만 봐볼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는 기아가 지분을 갖고 있고요. 대주주로 있어요. 자, 그럼 기아의 대주주는 누굴까를 또 한번 살펴볼까요? 기아를 보면은 또 현대차가 갖고 있죠. 현대차가 대주주로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 모비스 보죠. 현대차를 한번 보죠. 죄송합니다. 현대차를 한번 보면 현대차는 현대 모비스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 모비스와 기아와 그리고 현대 모비스와 기아와 현대차가 지분 구조가 맞물리는 구조가 되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현대 모비스가 현대차를 지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기아에 대한 지분을, 현대 모비스에 대한 지분을 기아가 들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들인데, 자, 이렇게 세 개가 맞물리고 있는 구간들인데,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는 현대 모비스 지분을 확보를 해놔야 돼요. 지금 정의선 회장 지분이 0.32%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있어요. 이런 시각들이 현대 모비스의 주가를 눌러놓고 글로비스는 지금 여기서 보시면 현대차, 기아, 현대 모비스에서 글로비스는 되게 소수 지분으로만 있었죠. 그래서 글로비스의 지분을 이제 지분가치 늘려서 현대 모비스의 뭐라 그래야 될까? 지분을 늘리기 위한 용도로 쓴다?
예, 현대모비스에 대한 지분만 늘려놓으면은 현대차와 기아를 같이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현대모비스는 올리고 현대모비스는 좀 눌러놓을 것이다라는 그런 시장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글로비스의 지분 가치 상승이 일단 좀 필요한 상황이에요. 현대모비스는 뭐 제껴놓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것을 보고 들어온 칼라일 그룹의 이제 조건인지 이제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 현대글로비스는 오늘 이 같은 이슈가 이제 나왔었고 이 같은 이슈가 나오면서 6%대 강세를 좀 보였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대주주 지분 매각에 대한 것들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됐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선가들, 그러니까 그 운임 지수도 올라오고 있다는 것들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것들 역시도 같이 따라 나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글로비스에 대한 주가 흐름들은 좀 좋아질 가능성들은 좀 잡히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동차주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어서 좀 말씀드리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지금 외국인 지분율들이 외국인들이 상당히 좀 많이 사고 있는 모습들이었었죠. 그런 와중에서 이제 지켜주고 있는 자리에서 현대차와 기아를 비롯한 현대모비스에 대한 흐름들이 좀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지수는 좀 충분히 버텨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비스도 같이 따라 붙어주면은 좋을 수 있는 상황들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얘기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업종들이 좀 올라왔을까를 이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오늘 조선주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오는 모습들이었었어요.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요 기업들이 지금 현재 거의 6%, 3%, 2% 이럴 때 강세들이 나타났거든요.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는 최근 들어 수주가 좀 많이 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올라오고 있다라는 이야기 드렸었고 전일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지금 나오는 실적은 2년 전 수주에 의한 수주다. 2년 전 수주가 지금 실적으로 잡힌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주가 좀 잘 되고 있죠. 고가 수주가 지금 좀 들어오고 있어요. 고가 수주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 실적들은 2년 이후에 잡힐 거예요. 2년 이후에 잡힐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좀 잘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2년 뒤에 주가를 보고 좀 올라갈 가능성들은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선주들은 아마 실적이 안 좋아도 계속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좀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요거랑 이제 철강주랑 좀 엮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2년 전에 수주를 받을 때는 지금보다는 저가의 수주를 받았었을 거예요. 저가의 수주를 받았겠죠. 그리고 나서 요 이슈, 그러니까 최근 한 2년 동안 오는 동안에 엄청나게 큰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후판 가격의 상승이었습니다. 후판이라고 하면은 전일 말씀드렸던 대로 배 만드는데 대충 20% 정도의 비용을 차지해요. 20에서 뭐 배 사이즈 따라 다르긴 한데 30% 정도로 차지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후판 가격이 저가로 받았는데 엄청나게 올랐었어요. 한번 후판 가격들 한번 봐볼까요? 제가 후판 가격을 여기 찾아놨는데 보시면 2020년 8월 7일에 있었던 이 후판 가격과 그리고 지금 12월 달에 후판 가격들 한번 5월 달까지도 한번 보면은요. 이때 당시 대략적으로 500달러 하던 게 지금 1080달러까지 거의 2배가 뛰었었죠. 그리고 지금도 보시면은 대충 900, 800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가 수주를 받아놨던 물량들이 후판 가격이 올라가면서 마진율이 상당히 나쁘게 되고 혹은 역마진이 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고가 수주를 받아놨습니다. 고가 수주를 받아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이 후판 가격을 반영을 해서 받아놨겠죠. LNG선이 어제 말씀드렸듯이 2억 달러를 넘어가는 이제 흐름들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면 조선주들은 일단 조금 긍정적으로 볼 가능성들은 좀 있습니다. 단 후판 가격이 올라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 그럼 후판 가격들이 지금 어떻게 될까? 고민들을 좀 한번 해봐야 되겠죠. 결국은 이 철강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에서 생각들을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철강주들에 대해서는 지금 중국에서 탄소 배출 이런 이슈들 때문에 지금 생산량들을 많이 좀 줄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들이 앞으로 조금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일단 좀 드린 바가 있는데, 그와 함께 중국의 건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악재도 있다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근데
어쨌건 철강주들의 가격들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중국에서 생산을 줄이기 시작을 하면서 철강에 대한 가격들이 올라온다. 다시 이때 수준으로 올라온다 치면은 지금 아무리 고가 수주를 받아놨다고 하더라도 이 비용들이 계속 증가하는 시점이 되면은 주가는 아마 잘 가지는 못하는 상황들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후판 가격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서 조선주는 매매 대응을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후판 가격이 과거에 워낙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이때 가격을 넘어갈 거다라고 생각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다시 한번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조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는 충분히 긍정적인 관점들을 가져볼 만하지만 후판 가격, 그 철강 가격들을 주목해서 한번 좀 보자. 라고 이야기를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좀 어떤 업종들이 올라왔을까 이렇게 쭉쭉 살펴보다 보니까 정유주들도 일단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하락을 했지만 S오일과 GS는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좀 눈에 들어왔던 게 저는 2차 전지주들이 일단 좀 눈에 들어왔어요. 뭐 모든 2차 전지주들이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뭐 LNF 이런 경우는 빠졌죠. 그리고 생산되는 범위 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SK이노베이션과 삼성 SDI는 빠졌어요. 결국 이제 2차 전지주들 중에서 몇몇 종목들이 지금 지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요 종목들, 최근에 올라왔던 종목들 위주로 조금 한번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야기 좀 들어갈 텐데 2차 전지주라고 하면은 뭐 여기 있는 DNT, 뭐 원준, 원익, PNE, CIS, 뭐 엠플러스 뭐 이런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뭐 원준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소재 열처리 장비 공급 업체고 DNT는 2차 전지 레이저 노칭 장비 뭐의 최강자고 이렇거든요. 근데 2차 전지주들이 좀 워낙 어렵잖아요. 공정별로 이 회사들이 뭐 하는지 2차 전지주라는 건 알지만 2차 전지는 과연 산업구조는 좀 어떤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 좀 한번 알고 계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2차 전지주들의 업종 내에서도 어떤 업종들을 좀 봐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봐 드리려고 해요. 좋아하시는 내용일런지는 모르겠지만 좀 한번 간략하게 뭐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는 지금 현재 최근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고체 배터리라는 거를 이제 쓸 거다라고 해요. 전고체 배터리라는 거를 쓸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상용화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왜냐면 너무 비싸기 때문이죠. 근데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전고체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폭발 이슈가 있기 때문이에요. 폭발 이슈가. 우리 휴대폰 배터리보다 부풀고 막 이러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 요거는 조금 이제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곧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전고체 배터리로 가는 거에 리튬이온 배터리와 전고체 배터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입니다. 이 전해 액이 이게 고체가 된다는 게 전고체 배터리예요. 고체. 그리고 여긴 전해 액이 있고 이 전해 액들이 이제 좀 슬금슬금 나오면서 뭐라 그래야 될까요? 폭발 이슈가 있는 그런 구간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로 가려고 하는 거고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 시점들은 각 기업들이 예상하는 것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빠른 곳은 2025년 정도 보고 있고 느린 곳은 한 2030년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는 나중에 미래 기술 정도의 영역들로 그런 기업들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양극재랑 음극재 관련이 있거든요. 양극재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뭘 영향을 미치냐면은 이 주행 거리 그리고 파워 뭐 이런 것들에 좀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음극재 같은 경우는 안정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정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양극재에서는 이제 니켈이 이제 뭐 얼마 정도까지 올라가느냐 뭐 이런 건데 보통 이제 80% 넘어가면 하이 니켈이라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다 이 양극재 쪽에서는 어느 정도 기술적 평균화를 좀 이룬 것으로 일단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안정성이죠.
폭발 이슈를 얼마나 적게 가져갈 거냐에 대한 안정성 논란이 일단 좀 생기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극재를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는 그런 노력 이슈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음극재 쪽이 일단 조금 더 중요해지는 그런 자리들로 이제 가기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극재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현재선 약간의 조금 미래를 역할을 담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전지 제조 공정들 자체는 뭐 전극 크게 나누면은 전극 공정이라는 게 있고요. 전극 공정이라는 게 있고 뭐 글씨 너무 못 쓰네요. 조립 공정이라는 게 있고 활성화 공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전극 공정 중에서 요걸 섞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요걸 섞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 믹싱 과정이다라고 이제 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을 롤과 롤 사이에 그 양극 슬러리라고 해서 양극 알루미늄 박, 동박 이런 것들을 넣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얼마나 넓고 빠르게 코팅을 하느냐가 일단 하나의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여기에서 이런 이슈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오늘 시장에서 올라온 원준, 뭐, 원익, PNE, DNT 이런 게 있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얼마나 좀 넓게 펴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관련되어 있는 것들. 자, 잠시만요. 그 기업, 이제 코팅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 코팅 기업이 이제 CIS일 거예요. 예, 코팅을 이제 넓게 펴는 게 CIS 기업인 거고, 그리고 이제 롤 프레싱이라고 해서 이제 요것들을 정확한 압력을 이렇게 눌러주는 거, 프레싱 업체라고 하는 것들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게 CIS. 이게 CIS고요. 그리고 잘라내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얇게 잘라낼수록 좋거든요. 그게 바로 여기 있는 DNT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올라왔던 뭐 DNT, CIS 이런 기업들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전극 공정, 조립 공정, 활성화 공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전극 공정 관련된 업체들이 지금 좀 올라오고 있는 거로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 있는 업체들이 좀 전극 공정 관련된 거라서 지금 2차 전지주들 중에서도 좀 전극 공정 업체들이 좀 올라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일단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2차 전지주 중에서도 뭐 지금 가장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LNF 같은 거잖아요. LNF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많이 밀리고 있거든요. 예, 밀리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2차 전지들이 전반적으로 다 올라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올라오고 있는 업체들은 이제 이 전극 공정에 관련된 업체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양극재 구간들에서는 이런 양극재 구간들에서는 어느 정도 하이니켈 기준에서 이제 상향 평준화가 좀 이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음극재에 관련된 그런 기업들을 좀 골라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일단 좀 드는 상황들이고요. 전극 공정 관련된 기업으로 일단 좀 분류할 수 있는 것들, 제가 왼쪽 모니터 이걸 다 찾아놓고 정리를 해놓고 말씀을 드리는데 정리해놨던 페이지를 제가 못 찾아서 제가 좀 버벅거렸었어요. 버벅거렸는데 이제 코팅, 이제 프레싱, 슬리팅 이런 업체들은 CIS, 뭐 PNT, A-Pro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노칭에는 A플러스, DH 테크놀로지, A-Pro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립 공정에는 M+, NS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오늘 시장에서 올라왔던 것들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DNT 그리고 원준, 원익 PNE 이런 것들 전극 공정 관련된 업체들이 일단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들이 좀 올라오는 거다라고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 데이터들을 좀 어디서 좀 자세히 볼 수 있냐면, 저도 우연히 알았는데요. 이거는 제가 하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 TSI에 제가 몇 년 전에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 1, 2년 정도 전에 본 건데, 자, 투자 설명서가 하나 있어요. 2020년 거에 7월 9일에 투자 설명서가 있고, 여기에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때 보고 이거 정리 정말 잘 돼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제가 좀 이걸 좀 정독을 했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이제 지금 보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은 정리가 상당히 좀 잘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극 공정 해서 믹싱
TSI 당사고 이제 이 회사에서 냈던 투자 설명서고요. 코팅 프레싱에서 이제 CIS, PNT 이제 A 프로 이런 업체들이 있고 노칭에서 M 플러스 뭐 스태킹에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 하는 애들인지는 잘 알 필요는 없을 거고요. 다만 이제 전극 공정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요만큼이다. 조립 공정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요만큼이다. 이제 이 정도로 일단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활성화는 요만큼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시장에서 CIS 뭐 이런 것들 좀 많이 올랐죠. DNT 같은 경우가 뭐 하는 기업인지를 좀 살펴보면 DNT 많이 올라왔는데 DNT 이제 살펴보시면은 그로스 테스터라고 해서 여기 노칭 장비거든요. 그래서 노칭 장비 해서 이제 나온 거고 아 오늘 왜 이렇게 말이 꼬이지? 죄송합니다. 아 이거 DNT로 넘어왔구나. 천천히 한번 해보죠.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DNT 그 아까 제가 TSI에서 찾았다고 말씀드렸었죠. TSI 다트 들어가서 3년 정도 검색하고 여기에 있었던 투자 설명서 한번 살펴보면 그리고 사업 내용 이렇게 보시면은 노칭 장비, 조립 공정. 그러니까 여기 정도에 있는 거, 전극 공정에는 여기 정도에 있는 업종들이 좀 올라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여기 정도가 일단 좀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증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좀 이제 마감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했던 얘기들을 또 하는 거가 될 수는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어쨌건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사실상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전기전자에 좀 집중이 되고 있어요. 한번 약간 말이 말리고 나니까 제가 지금 말이 좀 잘 안 나오는데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전기차 이슈는 제가 한번 다시 정리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쨌건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고 그것이 전기전자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좀 많이 밀렸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좀 많이 밀렸어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그래도 각 21선 라인들을 지켜주는 모습들을 보였었던 종목들이었었죠. 근데 이 종목들이 깨졌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시장에 충격이 컸었는데 차익거래에 의해서 밀렸던 거거든요. 그럼 이 차익거래는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제 생각이 맞으면은 돌아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받쳐줄 종목들이 좀 필요합니다. 받쳐줄 종목들이 나와줘야지 그래도 지수는 좀 안정화로 찾고 그러면서 시장들이 좀 좋아질 거예요. 왜냐면 좋아져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최악으로 안 가요.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단식 시간적으로는 좀 악재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LG에너지 솔루션이 일단 1월 18일, 19일 뭐 요때쯤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상장을 하게 되죠. 상장을 하게 되면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시장에 패시브 자금들이 있거든요. 패시브 펀드, 그러니까 지수를 그대로 추정하고 있는 펀드들이 있어요. 패시브 자금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살 거예요. 살 건데 뭘 살 거냐면 그 다른 거에 있었던 물량들을 빼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살 거거든요. 그러면은 시장에 대한 수급이 한 번 더 꼬일 여지가 있어요. 삼성전자도 좀 팔아서 LG 에너지 솔루션 사야 될 거예요. 시가총액 비중대로. 얼마를 살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지금 예상가들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예상 가지고 있는데 지금 예상은 어떤 데는 100조를 보고 있고요. 어떤 데는 70조를 보고 있어요. 어떤 데는 70조를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전체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100조까지 가면 4% 정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90조니까 대충 3에서 4%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체 시가총액 금액을 매도를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패시브 자금들은. 그러면 기타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충격들이 오겠죠. 그러면 지수 자체는 아니어도 종목별로는 충격이 좀 올 수 있어요. 결국 시장에는 그렇게 썩 좋은 이슈는 아닙니다. 시장에 썩 좋은 이슈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들을 좋게 볼 수는 없습니다.
좋게 볼 수는 없어요. 계속 좀 좋게 볼 수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일단 좋게 볼 수 없는 것이 좀 좋아질 가능성 하나를 말씀드리면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일단 괜찮은 것 같고, 그 뒤를 현대차, 철강주, 조선주 받쳐주기 시작을 하죠. 정유주도 약간 좀 가능성도 생기고 있고, LG전도 좀 가능성을 생겨주고 있는 자리가 보여지고 있는데, 이 종목들이 빨리빨리 돌아 올라와 줘야 돼요. 그게 어찌 보면 지금 앞으로 시장 판단할 때 미국 금리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이슈들 훨씬 더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얘는 이 종목들만 좀 돌아 나와 주면은 지수가 조금 그래도 버텨줄 수 있습니다. 근데 못 버텨주면은 다 좀 더 안 좋아지는 계기로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들을 이제 너무 좋게 보고 막 매매를 열심히 하자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시장들은 조금 천천히 호흡을 좀 가다듬고 보자 라고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